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이공계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미래 과학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과학 장학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대통령 명의 장학금인데요. 오늘 자리한 학부 대통령 과학 장학생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45개 대학에서 총 157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생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36개 대학에서 총 121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전 세계 과학 영재들이 수학, 과학 지식과 탐구 능력을 겨루는 두뇌 올림픽입니다. 우리나라는 통합 1위를 43번이나 달성할 만큼 과학올림피아드 강국인데요. 작년에도 37명의 학생이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해 모두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늘 자리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념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미래 과학자를 대표해서 경험과 각오를 이야기하는 한편 선배 과학자의 당부와 조언을 담았습니다. 저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기술을 개발하여 질병 진단의 패러다임을 바꿀 과학자 김도은입니다. 기후 감시와 우주공학을 결합하여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싶은 과학자 안지우입니다. 첨단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생물 진화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 과학자 이대한입니다. 기업들의 업무 생산성을 AI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과학자 김도균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 질환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선천적 유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과학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국제올림피아드에 출전하여서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저 또한 지구과학이라는 분야에 몸을 담아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협력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이론이 단순히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과학의 이로움인 것 같습니다.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금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던 저에게 확신을 주었고 아무 걱정 없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매일 별을 관찰하고 암석 발견을 관찰하면서 이 지구라는 것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저만의 인공위성을 통해 기후위기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과학자의 꿈을 꾸고 과학자의 길을 걸을 때는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 내가 좋아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그걸 즐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멋지게 성장한 과학자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을 통해서 사업화를 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한 문제씩 해결해 나가니까 이 과학 기술의 사업화도 극복 가능한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과학자분들도 주변의 다양한 직군의 동료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병 진단의 패러다임을 바꿀 과학자, 기후위기를 해결할 과학자, 대한민국의 AI 기술을 세상에 알릴 과학자, 첨단 진화 생명 과학을 개척할 과학자, 우리는 대한민국 개발을 이끌 미래의 과학자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과학자와 선배 과학자. 네, 마치 과학계의 어벤져스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장학증서와 메달, 기념패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표 수상자 8명은 수상 위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 과학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주인공인 만큼 서로를 향해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상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대통령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대통령 과학 장학증서 박성준. 위 학생은 과학에 뛰어난 소양과 자질을 가진 과학 영재로서 장래가 촉망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23회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26년 2월 5일 대통령 이재명. 축하드립니다. 네, 메달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개별 사진을. 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네, 대통령 과학 장학증서 권지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6년 2월 5일 대통령 이재명. 네, 메달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네,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과학 장학증서 김현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6년 2월 5일 대통령 이재명. 네, 메달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통령 과학 장학증서 차범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6년 2월 5일 대통령 이재명. 네, 메달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사진 찍으시고요.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대표 수상자 4명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네, 수상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 대표 학생에게 기념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기념패 경기과학고등학교 변재우. 위 학생은 2025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대한민국 대표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패를 수여함. 2026년 2월 5일 대통령 이재명.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패 경남과학고등학교 김민석. 위 학생은 2025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대한민국 대표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패를 수여함. 2026년 2월 5일 대통령 이재명.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패 숙명여자중학교 윤혜원. 위 학생은 2025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대한민국 대표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2패를 수여함. 2026년 2월 5일 대통령 이재명.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패 대전과학고등학교 민지호. 위 학생은 2025 국제 천문 및 천체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대한민국 대표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2패를 수여함. 2026년 2월 5일 대통령 이재명.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이 우리나라의 도약을 이끌 미래과학자로서 다짐을 담은 기념 액자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과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해주신 대통령님과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뛰어난 미래 과학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박수로 환영합니다. 최근에 드러나는 바이기도 하지만 이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죠.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 제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을 과학기술의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수상을 또 여러분들의 장학생 선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또 마침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는데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발전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정말 과학계에 큰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같은 과학계 종사자로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미래과학자 세 분이 자신의 꿈과 포부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먼저 조금 전 대통령님께 장학증서를 직접 받은 포항공과대학교 박성준 학생이 학부 대통령 과학장학생 대표로 포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 과학장학생 포항공과대학교 문제학부 1학년 박성준입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들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봇이 어떻게 걷는지나 자동차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탐구하다 보면 결국은 수학과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저는 세상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은 과학의 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과학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데 조금 더 흥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학의 가치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과학기술과 동시에 인적 자원이 강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과 삶 자체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과학자가 된다는 것이 곧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이번에 저가 대통령 과학장학생에 선정되었다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통령 과학장학생에 선정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장학금을 제가 받게 되었을 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대한민국을 과학기술로 조금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 구조하고 임무 수행을 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극한 환경이라 함은 재난 현장이나 심해, 우주와 같은 공간을 말하는데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창업을 해서 이러한 기술 경쟁에서 먼저 앞서가고 대한민국의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과학 장학금 선정이 저의 꿈을 향한 긴 여정에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로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또 핫한 분야죠. 피지컬 AI 쪽에 관심이 많으신 친구인데, 엄청난 포부를 보여주셨습니다. 학부생이신데 이런 포부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뒤에 대학원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기념 영상에 출연했던 국립공주대학교 김토훈 학생이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생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생 공주대학교 화학과 김토훈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지금 저는 제가 왜 과학을 선택했고 어떤 연구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저의 결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가족의 암 투병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고 선천적으로 왼쪽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은 저에게 이제 과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되어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은 과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했고, 제가 이제 생각하게 했고, 죄송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거죠? 네.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까? 생각하게 했고 사람들을 위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막연한 이상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할 때마다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연구를 진행했고, 또한 이 빠르게 결과를 내는 연구가 아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 의문을 남기지 않는 연구를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꿈을 품고 연구를 시작했지만 정작 실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저는 이 연구가 정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과학자로서 가야 할 방향이 맞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받게 됨으로써 제가 선택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저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 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책임지는 연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학원생분들은 지금 가장 뜨거운 연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저분들이 있기에 지금 대한민국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 중에 가장 하드웨어 성능이 좋은 시기에 대회에 나가는 분들 대표죠.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로 숙명여자중학교 윤혜원 학생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과 미르자카니 상을 수상한 숙명여자중학교 2학년 윤혜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수학 올림피아드를 알게 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수학 올림피아드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고 교수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과 미르자카니 상을 수상하였고 또 전 세계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교류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수학을 통해 AI의 가격을 낮추고 저의 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과학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수학과 AI를 통해 전 세계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저처럼 수학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올림피아드에 많이 참여해서 함께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자의 꿈을 이뤄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 과학자의 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모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어쩌면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좀 대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더 있으시죠? 네, 지금부터는 미래 과학자와 대통령님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이 있겠습니다. 미래 과학자 여러분의 꿈과 포부 그리고 과학기술로 우리나라 대도약을 이끌기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어려울 수 있어서 자리에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종이를 놓아두었습니다. 꼼꼼히 읽어볼 테니까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목된 학생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죠. 네, 맞네요. 네, 우리 굉장히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본 우리 학생. 네,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보안 기술을 좀 사용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해서 이번에 수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두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기술이 사실 한국의 규제와 글로벌의 규제가 좀 크게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 방식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대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규제를 함으로써 기업의 좀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특정 방식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어떤 규제들을 좀 규제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보안 기술들을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점점 한국의 실정과 글로벌의 실정이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 갔을 때도 그런 어떤 차이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 변화들이 특히 뭐 AI라든지 이런 어떤 빠른 어떤 변화의 가속화들 때문에 더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좀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좀 규제들을 사실 글로벌에 좀 맞게 좀 글로벌 표준에 맞게 좀 재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국에 굉장히 우수한 이런 보안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정말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솔루션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뭐 소프트웨어 분야 전반이 사실 너무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고 사실 변화함에 비해서 규제나 어떤 제도가 과거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팬이기도 하지만 하정우 수석님 같은 분들께서 정부에 훨씬 더 이제 많이 합류해 주시고 또 많이 이런 현업 분들께 좀 의견을 많이 좀 청취하면서 그렇게 좀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좀 꾸준히 규제를 좀 재정비하고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드는 일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지만 이제 사고가 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드는 게 바로 보안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부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또 시간적인 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주최 측의 의견보다는 오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우리 과기부총리께서 마지막에 정리 삼아 주요한 것까지 된 의견만 좀 첨가해 주시는 쪽으로 갑시다. 그다음에 해설이나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뭐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발언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학생분 한번. 네, 제일 먼저 손을 들으신 저 회색 옷을 입고 있는 학생이 정말 빨랐는데, 네,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고에너지 밀도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최영환입니다. 이 고에너지 밀도 물리란 이제 우주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극한 에너지 밀도 상태를 지구상에 구현하고 그 물질에 이제 정보를 진단을 함으로써 그 물성을 파악하는 그런 기초과학 연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극한 물성을 만들기 위한 펄스 파워 머신을 서울대학교에 구축하는 임무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까 전에 규제의 최신화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과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난 20년간 동결된 그리고 20년간 국가계약법에 묶여있는 R&D의 2천만 원 수의계약 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가계약법상 명시된 수의계약 한도는 2006년에 설정이 되었는데요. 20년간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또는 정부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할 동안에 전혀 그 액수가 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실질 구매력은 20년 전에 3분의 1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금액이 R&D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제 수많은 행정적인 비효율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장비를 살 수 있었던 비용이 단순 재료비로도 사용하기 힘든 금액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런 금액을 맞추느라고 영수증, 서류 처리하는데 상당히 큰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시약을 저렴한 업체에서 구매할 수 없어서 연구 비효율이 이제 초래되게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2천만 원 한도는 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 수익계약 한도가 너무 낮다. 2천만 원 예. 낮으니까 올리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다른 얘기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2천만 원 한도를 물가 반영을 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혁신법을 통해서 R&D 현장에 대해서만 그것을 풀어주시기를 이제 예외로 해주시는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손 들어주시면. 자, 하실 말씀 있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좋습니다. 그럼 빠르게 요번에 저쪽 끝으로 가볼까요? 네, 저 끝에 계신 이 학생. 네,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 박사과정 재학 중인 손하영입니다.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실은 학부를 유학을 했다가 대학원은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연구 결과가 한국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이 한 연구 결과인데 이제 연구 기관이 해외이다 보니까 해외의 업적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유출된 국내 인재들을 역유입하고, 또 이제 글로벌 인재들을 계속 이제 유입을 시켜 올 수 있는 그 연구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축제입니다 오늘은. 네,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주세요. 네, 이번에 다시 이쪽으로. 네, 마이크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재학 중인 김선재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리큘럼적인 부분에 관한 건의인데, 그 해외 대학 같은 경우는 AP 제도나 어떤 그 대학만의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학부를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그 박사 과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제가 지금 재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같은 국립대학들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미흡하고, 그리고 그 카이스트나 몇몇 대학에서는 그런 AP 제도 같은 빠르게 커리큘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국내 대학에서는 그런 제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배웠던 과목들을 다시 배우거나 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에서 교훈을 얻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아웃컴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정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3학년 생명과학과 재학 중인 이다원입니다. 저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과학에서는 실패를 저희가 계속 장려를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실패를 통해서 다음 과제를 계속 따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낭비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에 의해서 파생되는 특허라든지 그 뒤에 연구, 이래서 실패의 질을 평가해서 이런 거를 정량적으로 좀 인정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경력으로 해서 실패의 질을 경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다소 좀 추상적이지만 좀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 들어보고, 일단 이게 실패를 자산화하는 거는 우리 아주 핵심적인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현장에서 지적은 저거 말만 하는 걸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여태까지도 말만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 네, 이번 R&D 혁신안에 실패했던 과제 중에 분석을 해서 제대로 의미가 있는 것들은 따로 지원을 하는 제도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아마 올해부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당연히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아마 이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수의계약 2천만 원 문제는 아마 연구개발 과정에서 무슨 조달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다 그런 취지 같은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로 너무 2천만 원 기준이 너무 낮은 것 같긴 해요. 검토해 보시고 해외 인재 유출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서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정책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가기 부총리와 붙일 말씀 있으면 붙이시고 간단하게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국제 협력 규제 관련된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가 국제 그런 어떤 연구 환경에 맞게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규제 환경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법도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잘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 장비 활용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연구 장비가 충분히 갖춰진 조직도 있고 좀 잘 갖춰지지 않은 조직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AI 활용해서 잘 연구 장비를 검색해서 부족한 어떤 그 연구 환경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실패를 자산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실패를 할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마음껏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런 실패를 용인하고 자산화할 수 있는 환경들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과학에서 정의하는 유일한 실패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손 들어주시면 네, 우리 올림피아드 친구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동신고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중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를 출전해서 이제 수상을 해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자연과학과 같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그런 과학들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이제 성과 위주의 그런 발전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는데 이제 이러한 기존의 성과주의적인 그런 걸 바꾸고 또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과학 같은 비주류인 그런 자연과학들의 입지를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의 미국 같은 게 보면은 달을파라고 하는 되게 아주 한 번에 도달할 것 같지 않은 아주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아주 오랜 거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우리나라 같은 데도 도입이 되어서 뭔가 많은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앞에 있는 학생, 네, 세 번째 줄,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 2기로 입학해서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자윤이라고 합니다. 좋은 연구 환경 만들어주신 덕분에 연구와 더불어서 산업부 자문단 활동도 하고 열심히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20대 초반이긴 하지만 제가 느낀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검증된 선택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남다른 선택을 하면 그게 특별하다기보다는 무모하거나 불확실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서울의 이런 명문 대학들 대신에 지방에 생긴 신생 대학의 총장 장학생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우려와 걱정의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 사회적 인식이 연구나 내가 하고 싶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학 환경 역시나 흥미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들기보다는 시대에 맞는 연구를 좀 발빠르고 똑똑하게 해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그런 최고의 학업 역량과 창의성을 가진 그런 인재들이 많은데 이들이 실패 허용을 넘어서 젊은 과학자들이 정치적, 사회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한 문제를 오래 진득하게 붙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행정적 지원, 그리고 연구자 인식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날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세계에서 뛰어난 이런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뒤에도 있나요? 뒤에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맨 뒤에 있는 손 드셨나요? 네네네. 저 맨 뒤에 있는 우리 학생한테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쪽을 놓칠 수가 사각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김재철 AI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 정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굉장히 이번 정부에서 LLM이나 뭐 AI를 연구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GPU나 자원 등을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런 과제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많지만 이 과제들이 사실 1년마다 성과 및 실적을 평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자원을 계속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런 LLM이나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연속성을 좀 고려해 주셔서 이런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좀 연속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쪽에 있는 남학생, 네, 손 높이 들고 있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시간 대비 질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주 효율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기계공학부에서 재학 중인 조연우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앞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게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할 때 그런 것들에 관해서였다면, 저는 자라나고 있는 우리 젊은 영재들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름 아닌 현직에 있는 연구자들이 직접 밀착해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이제 현재 과학기술 전문연구원, 요원, 그다음에 과학기술 전문사관 이런 것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어떤 영재고, 과학고 혹은 이제 과학중점학교에서 그 과제 연구를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분명히 잘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 어떤 것이 트렌드이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우리 자라나고 있는 영재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훌륭한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이 우리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연구의 현실은 실제로는 기초과학 연구나 이런 건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건 매우 투자를 경원시하는, 잘 안 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즉시 효율이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런 연구에만 좀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문제라는 생각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연구는 원래 기업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긴 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곧바로 나지 않는 부분을 이제 공공 부문에서 지원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기초과학이나 이런 분야에 사실 연구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좀 길게 멀리 보면 이런 기초과학이나 사실은 이제 기초 인문 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닥이 튼튼해지거든요. 그 지점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좀 방향을 좀 일부 전환해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 투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대 다니신다는 우리 학생, 사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길에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죠. 원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열어야 그게 그야말로 선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서 또 선진국이 하던 거 잘 뺏겨가지고 또 빨리 따라가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이런 인재들이 정말로 필요해요.
앞으로 대성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방이 수도권과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대대적으로 지방 대학이든 지방의 연구든 지방 인재 양성이든 이런 데 더 많이 집중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공대도 많이 지금 정원도 늘리고 좀 지원도 대폭 늘리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니까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체 복무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좀 그렇죠. 우리 특히 남성 청년들 경우는 이 연구 좀 복무 중에 있는 분도 한 분 오셨네요. 일단 저분한테도 기회 되면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십시오. 남성 청년들이 사실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국방 의무 이행 때문에 상당 기간을 지금 이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한 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체 복무 분야는 꽤 있기는 있는데 좀 더 확대하자 그런 얘기인 것 같죠? 네, 실제로 병무청이랑도 얘기를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께서도 전향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리해서 따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좀 저것도 우리가 확대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여기 좀 덧붙여가지고 지금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 그리고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완전 장비와 무기 경쟁이 돼 있는 상태라서 군 체제도 대대적으로 바꿔야 되고 병력도 그냥 단순히 숫자를 때우는 정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장비 무기 체계 중심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병력도 전문가로 다 양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체제 개편을 하는 중인데 군대에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 때우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 기회에 첨단 무기 체계나 장비 또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지금 체제 개편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재밌네요.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무 중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나라를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수한 과학 인재들이 이제 전문 연구 요원이라는 것으로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현재 공군에서 일병으로 복무 중인 이화령이라고 합니다. 네, 604기 저는 604기입니다. 네. 저 또한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 공군의 생활 처우 개선이 많이 되어서 이론 공부 같은 경우에는 병사들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아무래도 기초과학 분야는 이론 공부와 실제 연구 경험 간에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복무 중에 있으면 그런 연구 경험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복무 중에 있으면서도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군에 있을 때 도서관 가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공군이. 근데 이제 현장 연구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면 예비과학자, 미래과학자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너무 열의가 넘쳐서 지금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좀 다른 얘기다 완전히. 그런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내리시네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앞에 계신 학생부터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시계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김제철 AI 대학
네, 김제철 AI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AI 과제랑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AI 과제의 주제 자율성을 조금 높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스트 팔로워보다는 저희도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제를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다 보면 과제를 따고 나면 트렌드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AI 분야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뭐 연구의 독창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연구자의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도록 연구 과제의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국책 과제의 본질을 바꾸게 되면 진짜 과제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연구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지금 연구 과제 자율성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죠. 일정 범주 내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연구 주제도 미리 정해놓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네,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또 지금 휴가 나왔다는 것 같던데 우리 군 복무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드론 전문 부대 또 뭐 이런 것들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연구하기 위해서 민간에 근무하는 거 대체 복무? 네, 대체 복무 말고 부대 내에 연구 부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면 재밌겠네요. 네,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실험도 하고 그걸 구현도 하고 운영도 그런 하고 것도 지금 부대. 우리 하지 PT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어서 프롬프트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먼저 진행하시죠. 네, 여러분 거의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안 할 것 같다. 네, 정부에서 이건 안 할 것 같다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안경 안 낀 학생,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높이. 아니, 갑자기 내리셨는데? 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내일이 생일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장소에 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생명과학을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한국과학기술원에 재학 중인 오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학부생 중에서도 이제 연구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저 역시도 이제 종자를 개량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연구자로 성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학부 과정 중에도 연구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큰 연구 열정을 가져가지고 학부 생활 도중에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도 학부 도중에 할 수 있는 개인 연구라는 활동이 있긴 하지만 연구하는 시간을 대비해서 이제 최저시급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마주하고 있어가지고 꿈을 도전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이지만 열정과 꿈이 뚜렷한 학부생에게도 더 많은 연구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제 정면에 있는 여학생, 네, 안경 낀 학생,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배 장학생으로 참석하였고요. 2008년도에 대통령 과학장학생 수료한 6기 김진아입니다. 제가 선배 과학자이자 저는 브레디스 헬스케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인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이 창업자, 대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라는 특성상 우리가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치 기술을 개발한 공동 창업자들에게 사실 지원을 주기는 내부적으로만 가능한 일이라서 조금 공동 창업자들에게 다툼이 생기거나 갈라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팀 단위로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선배 장학생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인데요. 저희가 15년 전부터
대통령 과학장학생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실상 아직 활성화가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후배 장학생들과 선배 장학생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예정된 시간 대비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한 2개 정도 질문만 받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정말 세상을 바꿀 질문이다, 이것은. 네, 이것은 세상을 바꿀 질문이다 하는 분, 아이디어다 하신 분 계실까요? 네, 우리 학생, 네, 마이크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일지.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재학 중인 주영진입니다. 저는 이제 학부생으로서 미래의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님처럼 과학기술계를 잘 지원해주고 있는 정부도 물론 있지만 과학기술계에 대해서 개인의 취향에 맞추어서 방향을 튼다던가 아니면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과학계, 기술계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정부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부가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다양한 성격의 정부가 들어올 텐데 그런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과학기술계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얼마나 저희 생태계가 연약하게 깨질 수 있는지를 목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과학기술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비전 아래에서 과학기술계 사람들이 그 비전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같은 것에서 민간위원들 정부에서 내세우는 민간위원들을 좀 줄이고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고 그거에 대한 추천권 같은 것도 외부에 일부 이양하는 방식으로 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항들이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서 정부 출신 인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권한도 조금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심의사항이 말 그대로 심의에 그쳐서 그것에 대한 강제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법률이나 정부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좀 개선해 준다면은 저희가 공유되는 가치와 비전 아래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장기간을 해야만 성과가 날 수 있는 미래를 바꿀 혁신 과학과 기술을 연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거를 아이디어를 못 낸다면 나는 집에 가지 못한다 오늘. 그러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쪽으로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학생, 네, 오늘 한 6분 정도는 집에 못 가시는 걸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지금 에너지화학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의과학 분야를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의과학 분야에서 좀 지금까지 연구자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했으니까 이 기술이 넘어갔을 때 그 환자들이나 아니면 사용자들에게 관점을 넘겨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 다양한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노 전달 플랫폼 같은 것들이 실제 임상 과정에서는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 개발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환자한테 넘어가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서 그 환자들이 실제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물 실험 단계를 몇 단계 건너뛰고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사람 세포 유래로 만들어진 작은 장기 모사체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그걸로 약물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FDA에서 승인하는 단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런 오가노이드 기반
활용한 이제 신속한 약물 평가 시스템을 어느 정도 도입을 해서 이걸로 다양한 환자들이 이런 의료 기술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핫한 연구들 많이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지금 더 시간 여유가 그리 많지가 않죠.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할 테니까 이거는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이거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만 몇 분 더 얘기 들어보죠. 아니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일어나 있는 학생 한번 가볼까요? 네, 과연 손실일지.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재학 중인 유재우라고 합니다. 일단 국정운영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과학과 기술 얘기가 사실은 크게 보면은 나라의 미래와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직업이 과학자 말고도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군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공군사관생도 75기로서 사관학교 생활을 하다가 잠시 하다가 자퇴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초급 간부들의 이제 처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78기 분들께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기초군사 훈련의 기간에 대해서 한 달 넘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월급 품위유지비를 반의 반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 그리고 지금 국방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많은 급여가 밀려 있다고 수당 같은 게 밀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꼭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주제와 다소 결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사관학교를 자퇴하는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실리콘 방패와 같은 전략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서방구 우선주의를 펼치면서 더 이상 이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이제 꽃피우기 위해서는 보장된 안전한 미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소 이제 주제가 벗어났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너무 국가적 손실인 것들이 많아서 한 번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안경 낀 학생. 네, 우리 나라의 줄여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 재학 중인 학부 1학년 나규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계속 손을 들었었는데 어느덧 마지막 질문에 제가 선정이 되게 되었네요. 이런 기회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기초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돈이 되냐라는 질문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해보니까 재밌고 놓고 섞어보니까 반응이 재밌더라라는 점에서 모든 걸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기초과학 연구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연구비 충당이 안 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저희 과에 계신 교수님들 여쭤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소위 돈이 되는 분야, 뭐 암이나 AI 같은 분야를 어떻게든 엮어서 연구비를 따온 다음에 거기서 최소한으로 쓰고 남은 돈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한 데 쓸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에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산업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기초과학은 그 당장의 성과를 인정받기보다는 100년, 200년 후에 특정 시대와 맞물리면서 그 성과의 그 진가를 이제 방출한 적이 많았는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기초과학 연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명맥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연구비를 그래도 거의 평생 동안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지는 않지만 뭐 제가 AI 수석분께서도 계시는 만큼 AI 연구 예산에서 5%라도 그냥 기초과학 진짜 그것이 궁금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연구비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를 화학 패권국 그러니까 화학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기초 화학자로서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그런 결단을 너무 기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는 것과 좀 닿아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학 관련해서 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으셔갖고 여러분 그 기초과학 분야에 올해 정부가 투자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대략? 나도 모르겠는데. 네.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기초과학 분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10년 이상의 장기 과제를 활성화할 겁니다. 또 기초과학 분야가 기존에 연구하던 방식으로만 연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과 함께 기초과학 분야에 우리가 혁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K-문샷 과제를 합니다. 각 기초과학 분야와 인공지능 과제가 결합된 이런 과제를 통해서 기존의 우리의 어떤 그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이런 일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한 그 도전적인 목표 과제 설정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평가 등급 제도를 폐지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가이드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부총리님께서 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제가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네.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은 자리에 놓인 종이에 작성해 주시면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적어주시고요. 어느덧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이런저런 기회에서 많은 분들과 이제 토론하고 얘기를 들어봐서 확실히 처음 듣는 얘기다 싶은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을 만나니까 분명히 말할 기회를 줄 거야 라고 준비해 온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꼭 얘기해야 되겠다. 정말 이게 이제 끝나는 게 아쉬워서 꼭 해야 되겠다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꼭 필요한 얘기. 우리 안경 쓰신 분, 좀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주셔도 반드시 보겠습니다. 네, 이거 해주세요. 네, 마이크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말씀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큰 얘기보다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지금껏 듣지 못했던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그 장학생들이 있는 만큼 그 씨앗의 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산업계가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그 국가 지원을 통해서 첨단 분야인 AI나 반도체에 대한 신설학과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게 행정적 편리에 의해서 그 신설학과들에 있던 모체 학문인 컴퓨터 공학이나 전자전기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재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런 모체 학문에 있는 사람들도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학에서는 행정적 칸막이로 인해서 학과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중요한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게 그 전공 상호 제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업 연차 평가에 있어서 전공 개방성을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추가하면은 좀 더 씨앗의 관점에서 더 첨단 분야의 과학자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선배 과학자분께서 얘기해주신 기술 창업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한국에서 기술 창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마지막 끝단에 있어서 그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 IP로 머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개발한 것들이 국제적으로 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끝단에 IP가 그 국제특허 PCT로 넘어갈 수 있는 마지막 제도적 개선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하정우 수석 뭐 특별히 할 얘기 있어요? 그
실제로 마지막 의견 주셨던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기존 과가 조금 부실해지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안 문제 주셨는데 지금까지 보안 체계가 뚫리면 막고 해오던 건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그 자체를 산업화를 해서 인재 육성하고 산업 활성화 정책을 세워서 전반적인 어떤 우리의 보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정책이 조변 설계해서 예측이 어렵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와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제안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지속성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할 텐데 제가 오늘 뭐 마무리 발언 삼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예산 삭감하면 그만이에요. 예산 삭감하면 그만이고 정책 방향을 실제 지휘하는 최종 사령탑이 그럼 뭐 결정하면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국가 법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기면 그만이죠.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믿어도 될 만한 게 바로 우리 국민 자신입니다. 결국 그 혼돈과 그 곤란함도 결국은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권력자라고 현상적으로는 보이지만 결국 그 근저에는 우리 국민들이 있는 거죠. 결국 국민들의 손으로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손상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또 일상적인 노력도 필요하죠.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하고 그리고 행동하면 결국 우리 사회는 국민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과학기술의 관심과 투자 정도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과 경쟁력이 결정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속도가 좀 반영 속도가 달랐을 뿐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를 석권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요즘 현장에서 계속 보고 겪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저렇게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놀라는데 우리 연구 개발하는 우리 과학자들이든 연구자들이 너무 유능한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하면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지 못할 속도로 그걸 해치웁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또 그 길을 이어가겠지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더 좋은 세상을 향해서 더 행복한 세상을 향해서 함께 힘내서 달려가 봅시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식에 강력한 불을 지피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네,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과학자 여러분들과 기념 촬영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네.